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제가 이제 차트 설명 때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이더비트 차트인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해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놓고 제가 깜빡하고 이제 이더 차트를 빼고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현재 이더 가격은 BTC 마켓에서 0.03 비트입니다. 0.03 비트, 0.030인데 0.03 비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0.03 뭐 06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 매매를 했고, 비트코인을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고, 이거 이제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뭐 적절하게 알아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미 이제 많으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일단은 이더리움은 그 BTC 마켓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봉에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재차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121선, 검정색 121선을 이제 지켜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제가 이때 매매를 했죠. 이때가 0.0325에 이때 한번 또 바꿨습니다. 비트를 2도로 바꾸고, 이때 추가적으로 교체는 안 했어요. 올라왔을 때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흘러내려서 일단 121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깨고 내려온 상태인데, 그럼 이제 여기 위치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금 이 위치가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이 현재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고요. 이더 마켓,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삼각 수렴을 이탈하는 가운데 반등이 나오고 바닥 찍어주고요. 또 반등이 나오고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를 저는 지금 어디쯤으로 보고 있냐면, 이 2016년도 1월 17일에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그 삼각 수렴한 후에 이탈을 했죠. 아래로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눌러주고 하면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려 세웠습니다. 근데 돌려 세운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했어요. 다시 재차 하락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일단 이 위치가 2016년 이제 뭐 9월달에 보시면 이렇게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러줬던 이 자리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때 2016년 말 자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리가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싼 가격이다 라는 건 이제 분명한 거고, 여기서 이제 재차 하락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반등할 거냐, 만약에 이제 9월달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박스권 움직임을 좀 더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흘러내려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거죠. 큰 상승이 나옵니다.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이때 보시면 이때 전고점이 이제 0.042였는데 0.042 BTC 가격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큰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거나, 만약에 지금 자리가 이제 2016년 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 바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이더 가격이 BTC 마켓에서 싼 가격이긴 한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9월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10, 11, 12, 1, 2, 3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BTC 기준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위치가 지금 뭐 2016년도 말 17년도 초라고 하면
한 뭐 1, 2개월 안에 이제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서 교체를 하고,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교체를 한 거예요.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더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일정 부분 매도를 해줄 수 있는 매도해주는 전략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랑 이더 뭐 비중에 따라서 나는 지금 비트가 많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하셔서 교체를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올라왔을 때 뭐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이더리움이 얼마 이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이더리움을 교체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냥 홀딩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비중에 따라서 이더와 이제 비트의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추가적으로 0.0306에 이제 매수했던 이더리움은 올라오면 매도를 할 거고, 이때 이제 0.0325에 매수했던 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그 비중은 끌고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일단 모양은 그때 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는 또 이제 2016년 말과 같은 흐름처럼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패턴대로 간다라고 하면 또 이제 2016년 9월 달처럼 갈 수도 있겠다. 물론 이렇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뭐 원화 가격이라든가 달러 가격이 여기서 무조건 더 빠진다 이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더리움 가격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BTC 마켓에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원화 가격이랑 달러 가격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요. 일단은 이제 교체 매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넘어가서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7102님이 이제 써주셨고, 이제 그 05님이 세금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미국에 계신가봐요, 지금. 7102님도.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미국 세금 관련돼서 내용을 써본다고 하셨고, 저도 현재 미국 거주 중이고, 저도 코인 관련 세금 보고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요.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면 일단 미국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만큼에 대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연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가치가 오르면 상승분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반대로 작년 한 해 동안 손실이 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봉제도 가능한 거죠. 구글로 검색해보면 세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들 광고가 많이 뜹니다. 그 중에 괜찮은 곳 찾아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작년 세금 보고하려고 검색했을 때는 별로 뜨는 것도 없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주별로 세금 납부를 지금 한 3개 주 정도가 미국에서 세금 납부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고, 이제 법안 마련도 한다라고 했던 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앞으로 이제 많아질 거다,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 리포트를 다운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일단 지금 저는 이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 다운받아서 세금 보고 프로그램으로 정리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세금 보고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계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보다 무서운 게 IRS 국세청이거든요. 세금 보고에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벌금도 크고, 탈세라고 간주되면 실형을 살게 되는데, 미국에서 실형의 강도는 한국에서의 형벌보다 훨씬 셉니다. 예, 이 얘기 듣고, 그리고 어떤 분이 어제 댓글에 권총 총 차고 온다고 해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민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은 그 회계사 부분들도 그 이제 영호님도 써주셨는데, 뭐냐면
회계사 분들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국세청 관계자들도 이거를 실무 담당하는 분들도 또 바뀌잖아요. 부서가 바뀌면서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게 이제 자리 잡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사 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금 납부하는 부분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이제 써주셔서 아마 이제 미국 계신 분들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미국 계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도 지금 이 7102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세금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동준님이 제가 어제 이제 거래소 코인 얘기했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BSC 들고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BSC가 이제 비트소니 코인인데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온님이 써주셨고, 담당 회계사 또 잘 모른다고 해주셨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만약에 모든 나라의 세금 규제가 명확해지면 코인 가격은 그때 이제 최고점에 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서 이걸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뭐 P2P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세금을 거두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돈이 오고 갈 때마다 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그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세금을 매기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그 정부에서는 당연히 또 그 자본 이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또 매기고 싶어 할 거예요. 옵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박정현님이 써주셔서 비트코인이 영원으로 간다는 기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내용을 제가 어제 봤는데, 예,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번에 그 벤처 회사 대표였나요? 이름도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영원으로 갈 거다, 근본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또 누군가 또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또 나왔어요. 기사가 또 나왔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다시 또 이제 기사로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읽어볼게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영원히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근본이 없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예, 맞네요. 슈마허가 했던 얘기죠. 예,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끝내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며, 굉장한 기술인 것은 맞지만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이 사람의 이제 믿음인 거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말로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JP모건 대표도 말로는 그 당시에 만약에 자신들 회사 직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이제 300만 원에서 2017년도에요. 170만 원까지 빠지면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JP모건 계정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야, 너 이거 뭐냐? 너 퍼트성 네가 기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너 매집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따지니까, 어떤 다른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 대표가 이제 뭐 소송 건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따지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우리가 산 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계정에서 그냥 사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차한 변명으로 저는 보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 가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말에 비트코인은
30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 이후에 반등해서 원화 가격으로는 이제 2,800만 원까지, 그리고 달러 가격으로는 거의 이제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영향력 있는 JP 모건 대표가 영향력이지, 사실 저는 뭐 지금 이름도 제가 잘 기억 못하는 이 제프리 슈마어 벤처스 회사, 디지털 벤처스 회사 대표, 이 사람이 더 영향력 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워렌 버핏보다도 뭐 영향력 당연히 없겠죠. 없는 사람이 얘기한 걸로는 뭐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만약 내가 영원히 간다라고 확신하면 그렇게 이제 배팅을 하고 그 배팅한 걸 뭐 보여주든지 인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만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흔드는 그런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입으로서 하고 있다. 돈 안 들잖아요. 그냥 말로 떠들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실러 예일대 교수는 지난해 WEF에서 가상통화는 영리한 기술이지만 영원히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재미있는 실험이긴 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는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헤지펀드계 거물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도 가상통화는 전형적인 거품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제 단언을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지 소로스가 그 이후에 그 우지안을 만나서 또 뭐 이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지안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만나서 이제 뭘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대중들한테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또 자신들이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기반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치가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다. 달러도 그냥 종이에 인쇄해서 100달러 인쇄하면 그럼 100달러로서 가치가 부여되는 건데, 그 종이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의 가치밖에 없는 거에 거기에 돈을 찍어내서 발행해서 우리는 그거를 믿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가치가 있다. 왜냐면 비트코인 하나의 비트코인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채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종이에 100달러 인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채굴하기 위해서 그 채굴 단가를 생각해 보면 장비도 들어가고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져 본다라고 하면 가치적인 부분에서 가치 있는 거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있다. 달러는 진짜 가치가 없는 스캠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흠량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하는데요. 암호화폐 주소만 보고 또 국적을 알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그 앞으로 나올 코인 중에 뭐 그런 그 주소에서 그런 기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건 없고, 일단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암호화폐별로 어떤 주소를 보면 이거는 뭐 퀀텀이다, 이거는 네오 주소다, 이거는 비트코인 주소다, 이거는 뭐 이더리움 주소, 뭐 ERC 20 주소다, 이런 식으로 그 주소의 어떤 패턴을 보고 어떤 코인 암호화폐 종류인지는 대략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적을 알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국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 뭐 그 고래 지갑들 있는 그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진짜 중국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지, 미국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따져볼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다 추적해서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일단 그 지갑 주소만 보고 국적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국적을 알게 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본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주소를 통해서 내 위치가 파악된다거나 아니면 내 개인 어떤 신상 정보가 노출된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또 이용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암호화폐인지만 그 패턴만 알 수 있지, 그 주소를 보고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물론 이제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떤 뭐 바이낸스 거래소 뭐 콜드 월렛이다,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그 구독자 중에 이제 이기성님께서 고민이 있으셔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과 관련 없지만 도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제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사기 내용은 보이스피싱, 유심 유통이라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심, 그 핸드폰 유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니면 그 뭐 대포폰 만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유통해서 했다라는 내용 같기도 하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보면 막 핸드폰 그 대포폰 여러 개 놓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 관련돼서 이제 제목이 그런 뭐 보이스피싱 유심유통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서 구독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형으로서 어떤 자세로 행동을 해야 할지, 앞으로 동생 죄질의 형량이 어떻게 될지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혹시 뭐 법 쪽에 계시는 분 계시다라고 하면 변호사분 계시면 뭐 더 좋겠고요. 내용 만약에 이런 관련된 죄를, 그러니까 저질렀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형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초범하고 또 이제 재범하고 다르겠죠. 그런 부분을 또 내용을 써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형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일단 동생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돈을 벌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뭐 사기를, 아니 뭐 내가 이제 이런 거죠. 뭐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캠 관련된 ICO들 많잖아요. 내가 이제 스캠 ICO를 통해서 사기를 쳐서 한탕 벌어서 돈을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뭐 100억이든 땡겨가지고 한탕 해먹고 끝내겠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걸리면 재수없으면 뭐 감옥 가서 뭐 몇 년 살다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로 이제 죄값이 다 끝난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면 자식한테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값을, 그러니까 뭐 법으로 정해진 죄값 말고도 당연히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치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도 사실 정당하게 충분히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생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큰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이런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유튜브, 예전에 뭐였죠, 아프리카 TV에 이제 BJ라고 했던 분들이 뭐 유튜브로 넘어와서 이제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초등학생들의 최고 그 1위 선망 직업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요즘에.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00만 구독자, 뭐 300만 구독자 이렇게 나오고, 또 보면 이제 뭐 키즈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 유튜버인데 1000만 넘는 유튜버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제이플라가, 그 여자분은, 노래 부르는 분은, 그분도 이제 꽤 구독자가 많고, 뭐 뷰수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뷰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대중 매체를 통한 가수, 그리고 어떤 기획사를 통한 가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버는 방법이 꼭 이렇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서 안 벌고 같이 윈윈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좀만 관심 있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에너지 쏟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뭐 사실 학력도 없는 거고, 나이도 제한 없는 거고, 그 박막내 할머니인가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손녀랑 같이 재밌게 찍고 돈도 버시고, 미국도 구글에 초대받아서 가셔서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영상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 구별 없고요. 그리고 뭐 학벌도 당연히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든 뭐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예전 같으면 사실 내가 뭐 학력이 부족해서 돈을 못 벌고 뭐 이런 핑계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핑계 대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동생분이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고 또 동생분이 잘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이제 해보시면 충분히 저는 정상적인 이런 나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충분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형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죗값을 치르고 동생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내용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동훈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예. 훈님도 이제 차분한 목소리에 목소리가 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약간 제가 비염이 약간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가 약간 나와서 여러분들 좀 듣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또 목소리 뭐 듣기 좋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동훈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그 훈님 댓글에 제가 이동훈님이 써주셨어요. 시총이 의미가 있나요? 시총은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에서 시총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서로 시총 2위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시총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대중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관심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벡터거래소 그래서 이제 IC에서 발표했던 그런 코인들 종류 보면 일단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당연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중들, 그러니까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총 뭐 1000등 아니면 1000등 밖에 있는 뭐 2000등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내가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코인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서 뭐 직접 지인 소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보고 얘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 코인들을 처음부터 쌀 때 사서 매집해서 이제 키워나간다고 하면 그건 진짜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코인들을 아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총 상위에 있으면 신규 시장 진입자들한테 내 그 암호화폐가 눈에 띄기가 좋고 당연히 유저 확보가 용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중요하고 당연히 뭐 시총 1위다. 만약에 리플이 시총 1위가 달성됐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이슈화가 되고 또 기사에 엄청 나올 거예요 아마. 만약에 리플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어서 시총 1위 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기사가 진짜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은 그냥 돈 안 들이고 시총 1위 한번 찍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신규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신뢰도까지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 시총은 그만큼 이제 그 암호화폐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시총 일단은 높은 거에서 만약에 ETF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뭐 올해 이제 상반기 결산을 낸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뭐 1위부터 30위 아니면 1위부터 50위, 1위부터 10위 이런 식으로 코인을 시총으로 자릅니다. 잘라서 뭐 시총 10위 코인. 그래서 뭐 크립토커런시 10, 크립토커런시 뭐 30, 크립토커런시 50 이런 ETF 상품들을 내놔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연히 10위 안에 들어가고 30위 안에 들어가고 50위 안에 들어가면 내 코인이 이제 ETF를 통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신규 자금들이 또 그 ETF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ETF 같은 경우는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은 그 들어온 자금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비중을 맞춰서 그냥 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총이 높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판이 이제 영어로는 김펀이 이제 ASMR님이에요. 영상에서 이제 차트가 깨졌다고 하신 게 일단 비트코인만 봤을 땐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 안으로 갈 확률이 높은가요? 물론 알트들이 괜찮은 게 있어서 이란 가능성은 아직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그 비트코인이 그 이란하고 이제 이안의 기준점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워야 되는데, 그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울 때 2015년처럼 20주 선을 맞고요. 20주 선 맞고 조정을 이제 깊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안에서 장기간 이제 횡보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2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에 조정을 짧게 받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안으로 갈 수 있다. 아직도. 그래서 아직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4,800달러 정도 돼요. 지금 보시면 20주랑 200주 이동평균선을 그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게 20주 평균선이고요.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의 위치는 4,867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한번 하락이 나오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6,200달러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1월 달부터 계속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박박 끼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반등 나오고 다시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1안이다, 2안이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바로 반등이 나오고요. 2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조정을 이제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재차 반등이 나오고 눌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때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 지금도 만약 4,800달러까지 올라와주고 조정을 뭐 한 4,400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바로 돌파해주고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1안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안이다, 2안이다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 아직도 이제 1안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1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BTC 마켓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추세가 다 깨진다, 그러니까 웨이브와 트론이 그런 상승 추세가 BTC 마켓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이제 2안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추세를 유지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저는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때 보시면 2015년도에는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깨고 내려온 걸 보면 200주 이동평균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주봉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주일을 여기 안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트코인이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1,800달러를 가든 2,400달러를 가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일주일 안에 반등이 나와서 다시 200주 위로 올라올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뭐 2,000달러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DAR님이 써주셨고, 이제 스텔라 루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스텔라 루멘이 BTC 마켓에서 많이 빠져서 제가 오늘 알트코인 설명드릴 때 스텔라 루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뭐 스텔라 루멘 가격은 봐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리플 가격 예상했던 것처럼 한번 스텔라 루멘도 가격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통행금지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일단은 제가 이해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이 맞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스텔라 1코인당 처리 횟수가 10만 회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코인이든
실사용을 할 땐 현 가격의 변동성에 금액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제 당분간 어떤 실제 뭐 결제를 할 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일단 뭐 암호화폐로 결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암호화폐 변동성은 그냥 무조건 매도가 되는 거죠. 그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매도가 되는 거고, 법정화폐 이제 기준으로 매도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이 법정화폐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건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일단은 여기다 댓글을 달려가다가 그냥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통행금지님이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맞는지 내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코인덕 프로그램처럼 일단은 지금 뭐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데, 그 변동성이 크지만 일단 그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그걸로 이제 법정화폐, 그 상태에서 법정화폐 기준으로 결제가 되고, 나중에 법정화폐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됐을 때는, 그때는 이런 거죠. 그냥 뭐 가격 자체가 뭐 몇 스텔라 아니면 뭐 몇 리플, 몇 XRP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의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가격으로 뭐 결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리고 크립토 파워님이 보면 이제 EOS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없는 건가요? 전 EOS가 좋아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EOS에 있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제 다큐오감님은 EOS 재단의 중앙화로 인해 소멸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EOS를 보유 안 하고 계시겠죠. 보유 안 하고 계실 거고, 저는 이제 EOS를 좋다고 보기 때문에 EOS 보유하고 있고, 제가 이제 EOS 차트는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EOS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EOS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EOS 얘기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또 EOS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지금 횡보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횡보가 끝나면 저는 이제 충분히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나무님도 매수가 밑으로 사용을 할까요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이것도 김나무님도 만약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셨는데,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난이도가 현재 좀 조정을 보였다. 그래서 조정된 난이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상 가격은 3,720달러다. 네, 3,720달러고, 그래서 팩트 두 가지는 불장에서 고점은 난이도로 비트 예상 가격 대비 5, 9, 13, 17배까지 감. 그리고 비트는 항상 정고점을 6개월에서 3.5년 안에 깼다. 정고점을 6개월에서 3.5년 안에 깼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고점 2만 달러를 1년이 지났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맥시멈 2만 달러 이제 팩트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2.5년,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대는 2년 6개월 남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2년 6개월이 아니라 정확하게 12월 초라고 본다라고 하면 2년 4개월이 되겠네요. 지금 1월 달도 지났으니까요. 2년 4개월이 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분할 매집 중이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인 듯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들어와도 아마 큰 금액을 넣기는 쉽지 않을 거다. 들어와도 아마 큰 금액을 넣기는 쉽지 않고, 사람들은 대부분 확신은 언제 하냐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 확신합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줄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야 내가 투자 많이 안 하길 잘했다. 그나마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러다 꽝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진짜 큰 돈을 넣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이고, 마지막으로 일단 그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그 울불 차트 뭐 우불 차트 그 윌리 운가 그분이 얘기하는 그 우불 차트에서 그 네트워크 모멘텀하고 제가 두 가지를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트워크 모멘텀 차트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네트워크 모멘텀 차트 보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 보시면 이 불마켓 사이클 올라가죠. 불마켓 사이클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꺾였던 그리고 이제 불마켓을 기준은 지금 이 이동평균선을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 불마켓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넘어갔던 시점부터 2015년도 이제 중반부터 불마켓으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2015년도에요. 2014년도, 15년도 이때 14년도 말에 한번 이렇게 이 네트워크 모멘텀 차트가 상승하다가 한번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 보면 조정을 이때 받았죠. 조정 받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재차 하락이 나왔어요. 큰 하락이. 그러면 지금 올라오다가 한번 꺾였어요. 한번 꺾였고, 이 꺾인 자리가 2014년도 말 꺾인 자리와 뭐 흡사한 패턴이라고 보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하면서 한번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추가 상승하면서 한번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그런 차트 모양이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이 네트워크 모멘텀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2014년도 말 그리고 이제 15년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게 뭐 이렇게 된다 무조건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때 이제 불마켓이 이 이후에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꺾인 이후에 15년도 말 이후에 15년도 뭐 중반부터 20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불마켓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전고점 넘어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전고점이 아니라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드는 데는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남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의문사항,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기성님이 도움을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뭐 내용이 있으시면, 뭐 여러분이 뭐 법조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비슷한 여러분들 뭐 직접 그런 뭐 경험은 아니어도 뭐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기성님한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